사망 원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잘 적히지 않지만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안 잡고 한 번에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식탁 모서리나 소파 팔걸이를 짚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만 아니면 됐지. 투석만 안 하면 괜찮지. 그런데 정작 암보다, 투석보다 먼저 찾아와 삶을 잠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 조용해서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힘이 빠지고 조금씩 움직임이 줄고 어느 순간 혼자 외출하는 게 겁이 나고 결국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년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늙음이 아니라 무너짐의 속도 말입니다. 그 시작점에 아주 공통적인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안 좋다니까 단백질을 끊어야겠어요. 이 말 선생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그렇게 결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제 앞에 앉아 계셨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성애 어르신으로 하겠습니다. 72 평생을 가족 챙기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빼먹지 않으셨고 시장도 직접 보러 다니셨고 본인 표현으로는 아직은 현역이라고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의원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딱 그 말이었습니다. 아직 약을 쓸 정도도 아니고 당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 들으셨지만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신장. 그날 이후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지셨습니다. 고기 반찬을 식탁에서 치웠고 계란은 냉장고에서 아예 빼버렸고 생선도 냄새만 맡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히 욕심 부리다 큰일 나면 안 되지.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신장에는 좋은 거겠지. 하지만 3달쯤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웠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올랐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자주 멈춰 서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가장 놀랐던 순간은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르신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진료실에서 뵈었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혈색이 사라졌고 어깨가 눈에 띄게 좁아졌고 손등은 살이 빠져 혈관과 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건강해진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신장을 보호하겠다고 단백질을 끊었더니 신장이 아니라 몸 전체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넘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근육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노화 그 자체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단백질 섭취까지 줄어들면 근육 감소 속도는 몇 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면역 세포의 저장고이기도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넘어졌을 때 뼈를 보호하는 완충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감기에 더 쉽게 걸리고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더디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이라는 단어 하나에 겁을 먹고 가장 먼저 단백질부터 끊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집 지붕이 조금 센다고 해서
기둥부터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계란을 무조건 끊는 건 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언제는 먹어야 하고 언제는 조절해야 하며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계란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45입니다. 이 45라는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란을 통째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노른자를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어르신들이 정작 더 위험한 진짜 범인은 모르고 있는지,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 걱정 때문에 식사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방송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45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신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숫자가 계란 한 알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아주 쉽게 라디오에서 설명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중요한 선택 하나를 하신 겁니다. 겁으로 끊을 것인가, 이해하고 조절할 것인가, 이제 그 갈림길에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 45.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부터 정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들릴 필요 없습니다. 병원 용어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속 신장은 그냥 콩 모양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입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입니다. 피가 신장을 통과하면서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아직 쓸만한 것들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신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걸음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해서 혈액 속을 흐르는 노폐물을 하나하나 걸러냅니다. 이 걸음 구조가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신장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 구조도 사람 나이와 함께 늙습니다. 이건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오래 쓴 채가 조금씩 헐거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걸음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숫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45라는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신장이 아직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심하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45가 끝이 아니라 경계선이라는 점입니다. 이 선을 넘었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먹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수치가 나쁘다는 말만 듣고 모든 단백질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김성애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걸음망 수치는 49였습니다. 45보다 위였습니다. 즉, 조심은 해야 하지만 단백질을 끊을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렇게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명을 들었어도 공포가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신장이 나빠진다는 말 앞에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가장 먼저 드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르신, 계란을 왜 끊으셨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계란이 단백질이라면서요. 신장에 안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과하게 들어오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배수구가 아직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물을 조금 흘려보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수구가 거의 막혀 있는데 물을 계속 쏟아부으면 넘치겠지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5 이상에서는 일상적인 단백질 섭취를 신장이 아직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단백질을 끊어버리면 신장은 편해질지 몰라도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몸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근육을 분해합니다. 근육은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리가 가늘어지고 엉덩이가 꺼지고 허벅지가 힘을 잃습니다. 이 변화는 체중계에는 잘 안 찍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아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빠진 건 지방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는 근육입니다. 선생님,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체중이 아니라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45 이상인 분들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끊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로 예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먹는 방식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프라이로 지져 먹고 소금 듬뿍 찍어 먹고 베이컨이랑 같이 먹는 것과 부드럽게 익혀 다른 음식과 조합해 먹는 건 몸에서 받아들이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신장은 음식의 종류보다 조합과 속도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애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계란은 드셔야 합니다. 대신 혼자 보내지 말고 짝을 붙여주세요. 그 짝이 바로 두부였습니다. 왜 두부냐고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는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흡수 속도가 조금 더 완만하고 같이 먹었을 때 신장이 느끼는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한 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순간적으로 바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를 드신다면 그 옆에 두부를 곁들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신장을 편하게 하면서도 근육에 필요한 재료를 꾸준히 공급하는 방법이 됩니다. 김성애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신장 수치입니까? 아니면 혼자 못 걷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게요? 이 대답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이유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움직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만약 걸음망 점수가 45 아래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계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끊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기일수록 단백질은 더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노른자를 매일 먹지 않을 뿐입니다. 노른자에는 몸에 꼭 필요한 성분도 많지만 신장이 약해졌을 때 조절이 필요한 요소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5 미만에서는 노른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며칠은 노른자까지 함께 먹고 나머지 날은
흰자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을 위한 재료는 유지하면서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은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를 시험하는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사법입니다. 선생님, 건강은 며칠 반짝 자란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끊는 식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가는 방법은 결국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기준, 45라는 숫자, 계란과 두부의 조합, 노른자 조절의 원칙, 이 모든 것은 어르신들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겁 없이 먹을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진짜 신장 파괴범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란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손에 쥐고 드시는 그것, 그게 무엇인지, 왜 그것이 계란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까 봐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은 계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항상 숨을 한번 고르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무릎이나 허리가 쑤실 때 약국에서 쉽게 사 드시는 진통제, 그 중에서도 소염 성분이 들어간 약들, 이 약들이 신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통증만 가라앉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피가 충분히 들어와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 안에 미세한 거름 구조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란 한 알은 무서워하면서도 진통제는 며칠씩 연달아 드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성애 어르신께도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프실 때 약은 뭐 드세요? 어르신은 아무렇지 않게 약 봉투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쉽게 구한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거의 매일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신장을 지치게 만든 건 계란이 아니라 이 작은 알약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계란은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장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성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는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란은 눈에 보이지만 약의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통증 없이 조용히 지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음식 하나만 보지 말고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식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허기부터 달래려고 밥이나 빵을 먼저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단백질을 나중에 드시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며 전체 식사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식사의 시작은 채소가 좋습니다. 생채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데친 채소나 나물도 괜찮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장 안에서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란과 두부를 드시면 단백질이 훨씬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사 후에 피로감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성애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밥 먹고 나서 졸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란은 익히는 방식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기름에 바짝 구운 계란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소화가 더디고 기름 섭취까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숙이나 부드러운 찜 형태는 소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지거나 위장이 예민해진 어르신들께는 부드러운 조리법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김성애 어르신께 아침마다 작은 그릇에 계란찜을 만들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하나 풀고 물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익히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 몇 조각을 곁들이면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어르신의 식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먹어도 되나 고민하느라 식사 시간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오늘도 챙겨 먹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이 공포가 되면 건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음식이 연료가 되어야 몸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진 어르신들의 경우 일반적인 신장 검사 수치가 실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신장 수치는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수치가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거나 반대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근육량의 영향을 덜 받는 다른 검사 방법도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치 하나만 보고 겁먹고 모든 걸 끊지 말라는 겁니다. 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김성애 어르신도 단백질을 끊었을 때보다 조절해서 다시 먹기 시작한 뒤에 오히려 몸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다리에 힘이 돌아왔고 숨이 덜 찼고 무엇보다 다시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먹는 게 무서웠어요. 지금은 안 먹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는 문장입니다. 노년기에 진짜 위험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못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그렇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을 완전히 끊는 선택은 많은 경우 신장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나쁘다는 말에 겁부터 내지 마십시오. 기준을 알고 방식을 알고 조합을 알면 계란은 충분히 안전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 한 알이 선생님의 다리 힘을 지키고 넘어짐을 막고 혼자 걷는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성애 어르신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식사와 습관으로 몸을 회복해 갔는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계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콜레스테롤은 정말 문제 없는지, 소변 거품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인지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는 분명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이 조금 나빠졌다는 이유로 인생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먹는 것도 제한하고 움직이는 것도 줄이고 결국 삶의 반경 자체를 좁혀버립니다. 하지만 선생님,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과 포기해야 한다는 건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한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장은 조심해야 할 장기이지만 두려워해야 할 장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 바로 무조건 끊는 식사가 아니라 기준을 알고 조절하는 식사입니다. 계란은 그 상징적인 예일 뿐입니다.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먹으면 노년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현실적인 단백질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단순합니다. 신장 기능을 판단하는 숫자 하나를 알고 그에 맞춰 먹는 방식을 조절하는 것. 숫자가 아직 여유가 있을 때는 겁먹지 말고 근육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조심해야 할 단계에 들어서면 노른자 횟수와 조합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리고 계란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약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김성애 어르신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고 기준을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다시 채워 나갔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다시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늘 우리가 주는 재료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신장을 지키는 이유는 검사 결과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걷기 위해서이고, 혼자서도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먹어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계란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대신 기준을 떠올리십시오. 어떻게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무엇과 함께 먹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분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걱정돼서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신 분,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 넘어질까봐 외출을 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 하나가 그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겁이 나서 못 바꾸던 선택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겁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아침 식사에서 오늘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선생님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